자, 여러분 안녕. 잠깐만. 어, 현재 시간 일요일 저녁 7시 학교 와서 지금 영상도 찍고 있고 수학여행도 준비하고 있고 1학년 수업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다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비위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다시 얼굴 한번 간만에 내밀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는 136쪽, 136쪽. 자,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깁니다. 쭉쭉 이어가니까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일단은 138쪽에 보면 이렇게 쭉 연표로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프랑스 혁명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작합니다. 자, 자, 구제도의 모순. 자, 구제도란 건 자, 불평등한 건데 얘 구자잖아. 옛날 겁니다. 옛날 제도란 뜻이죠. 딱 보니까 되게 바뀌지 않은 구식 이런 제도를 나타내고 있죠. 신문제 원리가 지배되는 자,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 사회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구제도의 모순 그림이 어느 거냐면 자, 일단 읽어볼게요.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자, 절대왕정. 일단 절대왕정 알죠? 왕권 신수설 기억납니까? 관료제와 상비공 기억납니까? 그거를 받침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절대왕. 이걸 우리는 절대왕정이라고 불렀는데, 자, 절대왕정과 불평등한 신분제가 유지되고 있었다. 자, 당시 프랑스 사회는 세 신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면 1, 2, 3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신분하고 2신분. 자, 성직자와 귀족인데, 얘네들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 근데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했고, 심지어 많은 토지를 소유했던 얘기는 부자죠. 근데 심지어 얘네들은 세금도 안 냅니다. 면책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자, 성직자와 귀족은 2%밖에 안 되고 근데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겠냐? 반면 제3신분 자, 여러분들은 제3신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평민은 각종 세금을 냅니다. 당연히 얘네가 내겠죠. 근데 세금을 많이 내면 자신들의 얘기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잘 들어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적 권리가 거의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란 거죠. 세금 많이 내는 아이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98%의 의견은 거의 무시가 되고 있고 세금도 안 내는 얘네 2% 성직자와 귀족과 왕만 얘네들끼리 다 헤쳐먹고 있었다. 굉장히 모순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냐? 이 단원 첫째, 여기 교과서 132쪽에 보시면 이게 구제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자,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이 얘네들은 많은 땅도 갖고 있고 세금도 안 내는데 이 평민이 얘네를 떠받치고 있는 요런 형국입니다. 이게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자, 이러던 상황에서 근데 멍청하면 이게 나쁜 건지조차 몰라. 멍청하면. 근데 이제 얘네들의 멍청함을 깨워주는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죠. 뭡니까?
계몽사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꿈 깨라. 이런 계몽사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전에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시험법이었죠? 미국 혁명이, 그리고 계몽사상이 얘네들의 이 3신분에게 뭔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사상적 계기를 만들어주죠. 자, 이거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시민들은 이 구제도를 무너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계기가 있어야겠지. 자, 그러던 상황에서 혁명의 시작 보시면, 자, 이때 절대 왕이 누구냐면 루이 16세입니다. 나중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비운의 왕이죠. 자, 똑같습니다. 자, 사람을 빡치게 만드는 건 정치지만 폭발하게 만드는 건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죠. 자,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전쟁도 많이 하고 왕실의 사치, 루이 16세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거들라고 결국 돈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신분회, 즉 3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3부회. 자, 여기 있는 3부회. 자, 3부회란 건 세 가지 신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데, 보시면 1신분, 2신분, 3신분. 성직자, 귀족, 평민이 모여서 중요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는데 신분별 투표입니다. 신분별. 근데 머릿수는 당연히 30분이 많은데 웃긴 건 머릿수대로 안 하고 신분별 투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2대1로 30분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은 계속 치는 거야. 제 30분은 기존의 신분별 투표 이렇게 해버리면 맨날 2대1로 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의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머릿수 투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커트가 되겠죠. 당연한 거잖아. 기득권층을 누가 내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 제30번은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국민의회란 걸 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테니스 코트에서 모여서 자신들이 선언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이 16세 국왕은 이 새끼들 봐라 미쳤네. 야 너네 하던 대로 해. 어디 확 죽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국왕이 국민의회를 탄압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국민의회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곳이잖아. 탄압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자신들이 탄압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런 분노합니다. 이제 참다 못 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한 시민들이 구제도의 앙시암 레짐 구제도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봉건적 억압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귀족을 공격하고 토지를 빼앗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과격해지니까 국민의회는 농민을 달래기 위해 봉건제 폐지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딱 문서로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인권선언문을 1789년에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영국의 청교도혁명 때는 권리청원, 명예혁명 때는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요거는 프랑스 혁명은 인권선언문,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 문서 너무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발표를 했죠.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다음 장. 자,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국민의회는 자,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입헌군주제를 기본으로 한 헌법을 제정을 하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입헌군주제라는 건 절대왕정이 아니죠. 절대왕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입헌군주제는 헌법에 의해서 이 군주의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헌법을 만들었지, 이 헌법에 따라서 국민위에 말고 이름을 바꿔서 입법위회란 걸 새롭게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헌법을 만들고 국민들의 권리를 높이면서 점차 혁명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다른 나라의 혁명보다 굉장히 과격해지는 게 이제 자기네 나라들만의 혁명이 아니고 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이런 혁명이 자, 다른 나라들도 지금 절대혁명이거든. 그러면 프랑스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있는 절대왕들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혁명이 자국으로 번질 것을 두려워하겠죠. 어떤 나라? 바로 옆에 있던 오스트리아. 그리고 지금의 독일. 그 당시엔 프로이센. 자,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를 위협합니다. 야, 하지 마. 확 줄래? 절대왕 그냥 계속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협을 하니까 이게 혁명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새로운 양상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들은 살기 좋을까 나쁠까? 전쟁으로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요. 식량도 부족해지고 이제 파리 민중들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자, 이러던 상황에서 그러면 이 전쟁은 조금 더 과격해지다 보니까 이 혁명 주체도 더 과격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자, 왕권이 정지되고 입법위에 대신 국민공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국민공회. 자, 위에서는 아까 입법위회죠. 여기는 국민공회입니다. 자, 국민공회는 자,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자, 아까 여긴 입헌 군주제였죠? 자, 여기는 입헌 군주제였죠? 여기는 펜이 잘 안 먹네요. 잠시만. 오케이. 여기는 입헌 군주제였죠? 자, 여기는 공화정입니다. 여기 왕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입헌 군주제는. 근데 공화정은 왕이 없죠. 그럼 루이 16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루이 16세는 죽여버립니다. 자, 공화정을 선포한 뒤 로베스피에르, 얘가 이 공화정의 대표죠. 얘가 이거 너무 진한가? 잠깐만요. 너무 진하다. 오케이, 이 정도. 자,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급진파가 좀 과격한 애들이죠. 자, 루이 16세를 처형해 버립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서 보통 선거제에 기초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시행되지 않고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봉건적 제도를 폐지하고 귀족의 토지와 국유지를 몰수하여 분배하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빡센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빡센 아이들의 습성은 빡세게 해야 돼.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통해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도 인정해주는 게 좋은 모습이죠. 맞습니까? 존중해주는 게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게 저절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과격한 폭력과 공포로 하면 끝은 정해져 있죠. 하지만 공포정치가 계속 지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 얘네는 아까 급진파였죠. 온건파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면서 공포정치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또 넘어가냐? 이게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색깔 또 바꿔야겠네요. 이 색으로. 자, 5명의 왜 안 바뀌어? 야, 그러지 마. 왜지? 왜 안 바뀌지? 완료. 오케이. 5명의 총재가 이끄는 총재 정부로 수립이 됩니다. 근데 짱이 또 5명이야. 그러니까 혼란이 좀 애매하죠. 원래 리더는 조금 소수해야 되는데 5명이 좀 많죠. 자, 그러니까 혼란이 계속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나폴레옹이 이거 또 색깔 또 바꿔야 되네. 오늘 펜 기능이 별로 안 좋네요 지금. 자, 이번 녹색 가겠습니다. 녹색. 오케이. 자,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로써 프랑스 혁명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프랑스 혁명 안 끝났어, 지금. 한 3분의 2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핵심 키워드만 보시면, 자, 일단 구제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도. 자, 구제도인데, 자, 핵심 키워드만 좀 보시면, 이런데 이제 3부회를 소집을 했는데, 자, 이게 그 머릿수 투표를 주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자, 국민의회라는 걸 결성을 하고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압을 하니까, 자, 구제도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권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만들죠. 뭡니까? 자, 입헌 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위회가 소집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혁명 전쟁이 일어나니까 과격파가 여기 정권을 잡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 공화정을 규정한 자, 추구한 국민 공회죠. 자, 그리고 루이 16세는 죽여버리죠. 자, 이러다가 결국 이거 공포정치로 가니까 결국 5명의 총재 정부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혼란하다가 결국 나폴레옹까지 넘어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꽤 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부에 자, 3부에 국민위회, 그 다음 입법위회, 그 다음 여기는 뭐 들어갈까요? 국민공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총재정부, 그 다음에 나폴레옹.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니까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이걸 끄는 게 아니고 이걸 꺼야 되는구나.